권투 선수가 두 사람이 이제 링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두 선수는 이제 둘 다 이기려고 막 하겠죠. 근데 한 명은 신참이에요. 근데 굉장히 파워가 있어가지고 신참의 인기가 또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이제 베테랑이에요. 나이도 좀 있죠. 오랫동안 경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참과 베테랑이 둘이가 딱 했을 때 또 이제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베테랑은 이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좋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이기면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얼마를 벌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돈에 사람들은 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탐욕적인 사람들. 그럼 막 해가지고 하겠죠. 근데 이제 신참들은 어때요? 저 새로운 사람에게 가능성이 보인다. 저 사람이 만약에 이기면 분명히 이제 이 스포츠계에 이 부패를 뿌리 뽑고 해서 이 완전히 뭔가 획기적으로 바꿀 거야 하는 그런 또 순수하고 뭐 하여튼 충심 어린 팬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관객은 너무너무 이제 마인드가 틀리겠죠. 근데 두 사람은 이제 룰이 정해졌어요. 근데 룰이 정해졌는데 분명히 제대로 된 룰인 줄 알아서 신참은 별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갖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딱 올라갔는데 이 베테랑이 뭐 남들이 말하는 그 엑스티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약을 좀 먹은 것 같아, 약물. 근데 이 신참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하면서 딱 시작을 했는데 딱 눈빛을 보고 하려고 하니까 약 먹은 사람이야. 어쩌겠어요. 근데 룰은 정해져 있고 일단 나중에 해결해야 되겠죠. 나중에 일단 무조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땡 치면. 그러고 버텨야 되겠죠. 이 사람이 분명히 약을 먹어서 초반에 힘이 좋을 거니까 이쪽에서 맷집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신참은 또 원래 힘이 좋잖아. 버텨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약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약 기운으로 슬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막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관객들은 막 서로가 또 막 흥분을 하겠죠. 서로가 자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에 대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약 먹은 사람들 같지 않나요? 이쪽이 박지원 이분이 정치 구단 중에서도 대단한 구단이잖아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이제 문재인 쪽에서 뭐 60% 이상의 압승을 했다 이렇게 막 이제 큰 소리 치니까 이 사람이 딱 보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60%를 받았지만 문재인 니는 순전히 조직 동원된 거 아니냐. 표 계산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와, 박지원 역시 이런 사람을 자세히 주시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우리 같은 관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열광적인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선수가 막 비틀거릴 때 마음이 좀 아프고 어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더욱더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잘 지켜나가고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광과 선수가 버텨주는 힘과 딱 봐가지고 펀치를 먹일 그런 것들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제가 탁 보니까 막 완전히 자료가 다 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직 동원을 해가지고 그 조직 동원을 그러니까 뭐 대의원 숫자라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13만 명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순수한 광주에 계신 분들, 호남 분들이 찍어준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을 초반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약 먹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힘 좋다. 아이고 우리 선수 큰일 났네.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전략과 전술의 이게 하나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말려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순진한 관중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요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충남이잖아요. 이제 충남으로 간 안희정은 또 이제 나름대로 힘을 내는 거죠. 자기가 이제 충청도 출신이다. 거기다가 이때까지 충청도는 한 번도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다. 이거를 막 강조를 해가지고 나를 밀어주세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분명히 화력을 여기 다 쏟아붓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하고 이 사람하고 안희정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가 뭐 그렇게 문재인 보고 말하겠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내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구도를 안희정은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좋죠. 예. 뭐 대세냐 이거야. 우리는 진짜 완전히 열광적인 편이고 자료를 하나하나 다 뜯어봤기 때문에 택도 없는 거 알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 유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대세라는 것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광팬들이 더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근데 이게 미리 이제 약 먹은 사람들한테 지치면 안 된다. 이제 전 또 그거를 이번에 또 큰 교훈으로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 번째에는 분명히 이제 서울로 또 이제 집결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경기도, 그죠? 성남, 분당 그쪽으로 힘이 좋잖아요. 결국 수도권의 50%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화력이, 물론 영남에 이제 한번 가야 되겠죠. 근데 영남에서 완전 내가 보니까 토론을 1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1시간 반 했잖아, 다른 데 쭉. 근데 왜 1시간 했을까요? 영남은 박근혜를 그래 열심히 밀어주더니 촛불을 그래 열심히 들었는데 또 문재인인가요? 문재인은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대기업 정세를 오히려 깎아주고 일반 서민의 주머니를 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영남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런, 그러니까 영남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어쩌면 계속 박근혜 이미지에 쏘아왔는데 지금 또 문재인의 이미지에 쏘을 준비가 되어 계신 건지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이 분위기가 정말 바뀌기를 너무너무 바라는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화력을 또 그쪽에 좀 쏟아붓겠죠, 남아있는 것을. 하지만 이제 화력은 떨어지고 초반에 너무 쓰고 나면 나중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로 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열망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그라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힘이 굉장히 커질 거다. 지금도 보니까 그 유권자 표 계산해 보니까 문재인 쪽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옛날에 그동안에 이게 베테랑이잖아요. 예. 부정도 많이 했고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좀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어차피 링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그 정해진 룰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수는 그래야 되고, 또 이제 관객들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온갖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거를 우리는 완전히 감지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조작을 우리는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ARS 수집한 것과 그 다음에 토론의 룰을 완전히 적은 것대로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투표하려고 원래 정해진 것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투트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영남에 가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또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영남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공항 문제가 김해 공항 문제 말인데요. 그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할 사람은 공약률 96% 이행한 사람이 제대로 할지, 아니면은 꼴랑 16% 16점짜리 빵점 겨우 면한 문재인이 제대로 할지, 그러니까 이 연구해본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 문제인데요. 낙동강이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는. 근데 이제 4대강에 완전 엉망진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4명이 다 이구동성 바로 해야 된다. 새로운 정보가 들었었을 때 이거 바로 해야지. 당연한 얘기를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또 누가 할지, 그것도 우리 공약률 보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 공약률 16%밖에 이행 안 한 사람은 굉장히 뭐 할 일이 희박해요. 그리고 대연정을 맨날 외치는 사람도 회의하느라고 시간 다 가지 실제로 일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항상 뭐라 하냐면은
전문가가 있다 이거예요. 전문가가, 정치가 거기 들어서 가지고 국민에게 이익을 줄 것처럼 거짓말 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원래 이재명은 안 하니까 맨날 거짓말 하는 이제 문재인한테 하는 말이겠죠. 거짓말 하지 마라.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 말에 어떤 속 깊은 뜻을 부산 시민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진짜 부산의 공기가 끔찍하게 나빠졌어요. 예, 그게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부산에는 원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3명 다 4명이죠. 다 똑같이 외치죠. 탈원전. 아이고 원전은 바로바로 회의를 통해서 또 뭐 대연정 하는 사람 회의를 통해서 없애야 된다. 뭐 문재인도 탈원전이 뭐 내가 원래 원했던 거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을 막 주장하는 사람 또 집어넣어 가지고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사람을 또 같이 영입을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진짜. 아이고, 한 입으로 막 2마리 모자라, 한 입으로 한 6, 7, 10까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디테일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화력발전소하고 원전은 차례로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예를 들면 뭐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풍력,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그 대안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이제 전력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전력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쓴다고 그렇게 통계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게 훨씬 더 혜택이 돌아가고, 그 문제되는 손해를 개인 소비자에게 하는 이 잘못된 제도를 떠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얘기 한 사람 이재명 한 명에 한 명 보니까 이 회의 1시간 내내 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회의를 통해서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누가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짧은 시간밖에 안 줬지만 이재명이 계속 외친 겁니다. 그 돈, 시장. 지금 부산 경남 그쪽으로도 지금 소비가 안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시장이 문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조를 상품권으로 풀면 그 시장이 이게 순환이 되고 기업도 살고 시장도 살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가족도 다 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금의 흐름을 돌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직 이재명 후보자 한 명,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온갖 이유로 뭐 반대하거나 아니면 좋긴 한데 돈이 어디 있느냐 뭐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어디 있냐, 돈을 뭐 세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냐, 차별 선별 복지를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이런 말하면, 이재명은 선별 복지 하려면은 또 거기 부정부패가 끼어들고 거기 들어가는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유럽이나 이렇게 잘 돌아가는 나라를 한 봐라. 전부 다 선별 복지 안 한다. 보편 복지로 지금 나가는 추세다. 왜 뻔히 좋은 걸 알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고 퇴행적인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맞죠? 진짜 이게 투트랙을 잘 써가지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서 결론이, 나는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자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먼저 무조건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러니까 무조건 50%가 안 되게, 문재인이 50%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50%가 넘어가게끔 사실 작전을 쓴 거죠. 처음부터 앞서간 것처럼. 그러니까 대의원 뭐 이런 거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분위기를 완전 다운시키려고 작전을 쓴 거죠. 거기 우리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50% 이하가 되면 다른 당하고 싸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다시 또 재결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이 1등을 한다. 원래 전략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절박한 마음에 호남에서 바로 이제 이재명이 이겨주길 바랬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의 마음을 아예 꿰뚫어 보고는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촛불 혁명에서 촛불 대통령은 누굽니까?
사실 무슨 장미대선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장미는 누구를 위한 장미인가요?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볼 때 이래. 아이고 이제 새누리당 끝났으니까 무조건 더민주밖에 없다. 대안은. 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분이 제일 많은 그래 문재인이 제일 유리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 이제 그게 바로 장미 대선이라는 거죠. 그거를 믿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촛불을 들어서 혁명을 외쳤어요. 왜? 지금까지 썩어 있는 70년 동안 썩어 있는 이 적폐를 청산하라 이거죠.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나가서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촛불 대통령, 그러면 촛불 대선이 되는 거지 뭐 달콤한 장미 대선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문재인이 계속 외치는 거는 이제 집권을 뭐 새누리당을 한 데서 더민주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새누리나 더민주나 그동안에 계속 비슷비슷하게 해왔잖아요. 뭐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걸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폐는 더민주도 새누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이야말로 실은 이제 적폐 대상이죠. 우리가 따져보니까 다 답이 나왔잖아요. 문재인은 적폐 대상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헬조선을 사람들이 뭐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현재 촛불 혁명, 촛불 대통령이 안 되면은 뭐 말이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연장인 거죠. 헬조선의 연장. 하지만 헬조선 탈출은 결국 촛불을 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 대통령이고 그것이 바로 헬조선의 탈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문화를 즐기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다 같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니 죽고 뭐 내 살자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이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나라도 좀 정말로 본받고 싶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진짜 새로운 어떤 역사를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잡고 이재명하고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끝까지 가면 승리 분명히 우리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이.